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강남 아파트 108건 적발, 부모 찬스, 편법 증여, 어디까지 밝혀졌나? 서울 강남권 아파트 거래에서 불법 의심 사례 10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가족 간 편법 증여나 대출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매매가 조작, 계약일 조작, 대출 규정 위반 등의 행위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총 136건이 위법 행위 중 가족 간 편법 증여나 불법 자금 유용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 이후에도 조사를 이어가며 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브랜드도 못 지켰다. 영무토건 법정관리, 중견건설사 도미노 시작? 중견건설사 영무토건이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광주 남구 주상복합 등 12곳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올해만 중견건설사 11곳이 법정관리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으로 시공능력 50에서 200위권의 건설사들에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악재로 인해 중견건설사들의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특히 영무의 다음 같은 지역 브랜드를 보유했던 회사까지 무너지면서 건설업계 전반의 체력 저하와 부실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빌라 사도 1주택 인정? 다시 살아난 단기임대 등록제,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6월부터 단기임대주택 등록제가 부활하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등록 가능한 조건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매입가 4억 원 이하입니다. 단기임대 등록 시 임대보증 가입도 의무화되며 보증 가입 기준과 부채 비율 등도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미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비아파트를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가족끼리 돌려 쓴 45억, 회사 돈으로 강남 아파트 샀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거래 중 108건이 수상한 거래로 적발되었고 이 중 상당수는 가족 간 편법 증여 및 회사 자금 유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3개의 법인을 통해 총 7억 원을 차입하고 회계 처리 없이 45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차입처는 배우자, 부친,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가족법인들이었습니다. 기업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전세 자금을 빌려 무리하게 투자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으며 총 136건이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자금을 돌려쓰거나 대출 목적 외 사용, 계약일 조작, 편법 증여 등 수법이 다양하다는 점이며 정부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및 추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나인원 한남처럼 용산 유엔사 부지, 10년 임대 후 고급 분양 노린다. 서울 용산 유엔사 부지에 들어서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고급 오피스텔과 아파트 약 420가구가 하반기 분양에 들어갑니다. 이는 나인원 한남처럼 초기 분양 시기를 피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11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분양 가상한제나 HUG 보증제도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점도 특징입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이 방식이 고급 주택 공급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민간 임대형 고급 주택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전 막차 타라. 시중은행, 주담대, 마이너스 통장 한도 풀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크게 확대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7.5억 10억 원, NH농협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 1억 3억 원 확대. 금리를 낮춘 특판 상품도 속속 출시 중으로 3개월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 상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4월까지 5대 은행 주택 관련 대출은 총 8조 원 이상 증가, 신용대출도 9,600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규제 시행 전까지 막차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은행들이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담대 한도를 회복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흐름이 7월 이후에는 다시 급속히 억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출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지금이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입주 4년 지연된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는 아예 공약서에서 사라졌다. 3기 신도시의 첫 입주가 당초 계획보다 약 4년 늦어진 2026년 말로 지연되었고 대규모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8일 발표된 주요 대선 후보 공약집에서 4기 신도시 계획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 때문에 공약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양주 왕숙 A1, 이블록,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주요 3기 신도시도 실제 입주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상황이라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정부는 당초 2026년까지 3기 신도시 입주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2030년까지 약 4만 8천 가구 정도만 입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도 무리한 4기 추진보다는 3기 신도시 차질 없는 이행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서만 1만 가구 이사, 3년 뒤 몰려올 전세 대란, 정부는 준비됐나?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로 2028에서 2029년 사이 분당 지역에서만 약 1만 2,700가구가 이주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세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급 수요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이주 시기를 조절하고 필요할 경우 공공임대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허용 정비 물량 조절, HUG 대출 보증을 통한 돈줄 조절.
그러나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 조정안에 반발하며 야탑동 등 기존 거주민 이주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현실적으로 전세 대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강조할 점은 현재로선 전세 수요는 2만 가구가 넘는데 실제 공급은 8천여 가구 수준에 그쳐 전세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당뿐 아니라 다른 일기 신도시, 일산, 산본 등 도 유사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2에서 3년 내 수도권 전세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AI가 말한다. 올해 침수 주의 지역은? 서울 중랑, 안양, 김포, 고위험 경고. 포스텍 감정훈 교수 연구팀이 최근 20년간 전국 시군구별 홍수 피해 데이터를 AI로 분석한 결과 서울 중랑구, 노원구, 경기 안양시, 김포시 등이 올해 홍수 위험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일수록 홍수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는 기후 변화와 인프라 부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AI 모델, 엑스지부스트,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 경제적 피해 기준으로 침수 위험을 수치화했으며 행정안전부 자료의 기반의 정확도도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의 지형적 분석만으로는 간과되었던 도시 밀집 지역들이 실제 피해 위험이 크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중랑, 노원, 구로, 동작, 안양, 김포 등은 주거지 밀집 플러스 하천 인접이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 우려가 높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빗물 배수, 저지대 주거지 관리, 비상시 대피 계획 등 사전 대비가 권장됩니다. 고덕항일 마지막 민간 분양, 상한제 적용, 대성베르힐, 청약 시작. 서울 고덕항일지구의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인 고덕항일 대성베르힐 분양에 나서며 청약 접수 시작합니다. 총 613가구 규모로 전용 면적은 84에서 101평방미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인근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고 서울 내 택지개발지구라는 희소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강의역 도보 이용 가능, 인근에는 코스트코, 스타필드, 이마트 등 다양한 상업, 편의시설이 있으며 단지 내 피트니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질 예정입니다. 특히 강조할 점은 고덕항일지구의 마지막 분양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 따로, 분양 따로? 재건축 현장서 흔들리는 소셜믹스 원칙. 서울시 재건축 조합들이 임대아파트를 고급 분양 단지와 분리하려는 설계안을 내놓으면서 소셜믹스, 분양 플러스 임대 혼합 배치 원칙이 약화되고 있음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이 임대주택을 한강변과 멀리 떨어진 저층부에 집중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됐으며 이는 임대는 안 보이게 설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소셜믹스 원칙을 유지하되 공급 확대를 위해 조정 여지도 열어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셜믹스가 커뮤니티 통합과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재건축 수익성 문제와 임대 분리 요구 간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공임대 의무를 피해가며 재건축 혜택만 누리려는 일부 조합과의 갈등을 서울시가 어떻게 조율할지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단기임대, 6년 등록하면 1주택 혜택까지? 2020년 폐지되었던 비아파트 단기임대 등록제도가 6년 등록 조건으로 부활합니다. 등록 시 1주택자 인정,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적용 대상은 건설형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 형수도권 사업, 비수도권 2억 이하의 비아파트입니다. 임대보증 가입 기준은 공시가격의 일정 배수, 2억 원 공시가 보증금 3억 이하로 강화되었고 HUG의 임대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강조할 점은 단기임대를 등록하면 기존 1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등록 시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어 세제 측면에서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시장 안정화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동시에 기대됩니다. 건설업계는 아파트도 포함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이나 재개발 연계와의 조화도 정책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아현역의 30층 아파트, 세운상가의 대형 공원, 서울 도심개발 시동 걸렸다. 서울 마포구 아현역과 이대역 사이 부지의 최고 30층, 총 359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중 132가구는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세운지구 651-3구역, PJ호텔 부지 포함, 은 도심공원과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하며 기존 업무시설 중심계획에서 집주역 아형, 주거, 업무, 숙박, 상업통합, 복합개발로 전환됩니다. 중앙버스터미널 기능을 하던 상봉터미널도 전시장 및 콘퍼런스홀 등 복합문화시설로 전환되며 용도지역 상향 조정 및 용적률 최대 1550%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시가 도심 내 낙후지를 정비하며 주거 공급과 녹지 확충, 문화 인프라까지 모두 고려한 개발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독 좀